오래된 호흡법을 현대 과학의 눈으로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단순한 숨쉬기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나 집중력, 또 평온함 같은 것들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단전호흡이 혈액순환 개선 같은 구체적인 신체적 이점을 주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수련법의 전통적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비법 그 이상이에요. 깊은 동양 철학의 원리가 담겨 있거든요. 수승화강,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아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마에는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두고 발은 따뜻하게 덮어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차가운 기운은 머리로 올라가서 정신을 맑게 하고 가슴에 있는 뜨거운 화기, 스트레스 같은 거겠죠? 이런 건 아랫배로 내려와서 몸의 중심을 덮여주는 상태.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균형 상태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그 원리가 딱 와닿죠. 에너지의 흐름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맑고 시원한 기운은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운은 몸의 중심, 바로 단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착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수승화강의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뭐가 좋냐? 수세기 동안 수련자들이 말해온 효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몸에 활력이 돌고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신이 맑아져서 집중력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 둘 다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말로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평온함이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측정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고대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 실험실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 아주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현대의 과학이 우리 마음속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호들, 그러니까 뇌파나 심박수, 피부 온도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호흡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는 숫자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옛날 사람들이 말했던 머리가 시원하고 평온하다는 상태가 과학적으로는 안정 상태에서 나오는 알파 뇌파가 증가하는 걸로 똑같이 측정돼요. 아랫배가 따뜻하다는 건 실제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고요. 마음이 고요하다는 건 심박이 안정되는 걸로 증명됩니다. 수천 년 전의 지혜가 현대 과학의 언어로 그대로 번역되는 순간이에요.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을 이 두 개의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각성 이완축,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했나 아니면 차분한가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유쾌 불쾌축,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감정을 지도처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요, 신나는 감정은 기분도 좋고 에너지도 넘치니까 일사분면에, 우울한 감정은 기분은 안 좋고 축 처져 있으니 삼사분면에 위치하는 거죠. 연구에서는 바로 이 모델을 이용해서 호흡 수련을 하기 전과 후에 감정이 이 지도 위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 그 세 번째 열쇠를 공개할게요. 핵심은 이 세 가지의 조화예요. 첫 번째, 조심법. 몸의 긴장을 쫙 푸는 겁니다. 어깨 힘 빼고 편안하게. 두 번째, 조식법. 숨을 고르는 거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부드럽고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조심법.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통 아랫배 한 점의 의식을 부드럽게 두죠. 몸, 호흡, 마음, 이 세 가지가 딱 하나로 연결될 때 진짜 평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스트레스 풀기 같은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힘든 하루 끝에 잠깐 긴장을 푸는 기술,
그걸 넘어서는 거죠. 우리 존재의 좀 더 깊은 부분하고 연결되는 경험, 심오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하나의 길, 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수련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기술이라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 철학에 가깝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뭐든 꽉 쥐어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돈, 명예, 지위, 심지어 나라는 생각까지도요. 그런데 이 수련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힘은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고요.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정말 와닿지 않나요? 꽉 쥔 주먹은 무언가를 지키려고 잔뜩 긴장하고 경계하고 있죠. 하지만 활짝 펼친 손은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세상과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놓아주고 싶으신가요? 결국 이 수련이 가고자 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몸의 긴장을 푸는 걸 넘어서 내 머릿속을 시끄럽게 채우는 온갖 생각들,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 그리고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생각마저도 스르르 놓아버리는 거죠. 그 순간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진짜 자유, 흔히 말하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딱 한 가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소한 걱정, 오래된 미련, 아니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숨과 함께 오늘 무엇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